퇴근 후 심리 카페, 직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한번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동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많거든요. 짜증나게 하는 동료가 너무 많다. 그 동료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걸림돌이다. 뭐 팀으로 뭘 해도 그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한참 보면서 뭐 그 친구는 정말 능력도 안 되고 너무 싫고, 어떻게 내가 설득도 해보고 조언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했지만 능력도 없는 게 붙어있는 게 너무 밉다. 악착같이 나 붙어 있어갖고 민폐만 끼친다. 난 그 사람만 보아도 너무 화가 난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잖아요.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골짜기를 채우듯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리더십 강한 사람, 센 사람, 추진력 뛰어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부족한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 부족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내가 가진 능력을 그 동료를 위해서 쓰는 게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 70년, 80년 이상 연구를 지속했기 때문에 아주 장기 연구죠. 이게 우리가 보통 하버드 성인 발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193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한 268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 30년대 후반 학번이 우리가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런 사람들 좀 나이대예요. 물론 그들이 하버드 법대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인재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입학한 인재였지만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대통령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뭐 요절하고, 또 반면에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병에 걸리고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쭉 연구를 해가면서 어떤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70년, 80년 가까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근데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했지만 사실 연구 결과가 아주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7가지 요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요인이 7가지 요인 중에 5가지 이상 있으면 대부분 행복하다.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7가지 요인 중에서 3개 정도밖에 못 가지면 되게 불행하다. 뭐 심지어 결과에서는 80세 이후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 뭐 80세 이전에 사망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7가지 요인이 뭘까요? 근데 그 중에 무려 4가지 요인이 건강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1번 뭘까요? 담배요, 담배. 금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보건학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수명이 7년 이상 짧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담배 안 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둘째는 폭음이에요. 술은 드실 수 있는데 폭음을 하시는 분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담배와 함께 폭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술 드셔도 절주하시는 거. 3번째가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4번째가 체중, 젊었을 때 체중 유지하는 거. 이 4가지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담배 안 피우시고 술 안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잘 유지하는 거 다 묶여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4가지. 이게 우리가 5가지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7가지 중에 4가지가 건강이니까 건강만 지키셔도 사실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갔을 때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머지 3가지는 뭘까요? 3가지가 1번이 안정된 결혼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 잘하고 유지가 되면 괜찮다. 6번째 교육. 내가 어떤
이 교육이라는 게 이들은 하버드 법대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서 교육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관계에서 성숙하게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 4가지의 건강 요인과 3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잘 건강하더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론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뭐 지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결국 결론이 냈을 때 노후에 행복하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한 50살 즈음에, 뭐 47세, 50살 즈음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친밀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고 좋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살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노후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결정했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거든요. 어떤 돈이 많은 것, 그런 것보다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중에 정말 내가 싫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하고도 내가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분하고 뭐가 돼서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좋은 관계가 내 삶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배우자, 애인, 친구, 가족, 동료하고 따뜻하고 좋은 관계, 믿음직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잘 유지하고 사회관계 잘 유지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좋은 직장 생활한다는 거는 나와 동료가 잘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내게 좋은 거죠. 내가 한 명의 동료하고만 잘 지낼 수 있고 그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나의 노후를 결정하는데, 나의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가 의외로 나의 노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노후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